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서해상에 나타난 그 중국 인공 구조물 문제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굉장히 논란이 뜨겁죠. 맞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은 이걸 친환경 양식 시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는 있는데. 네, 근데 단순 양식장으로 보기에는 좀 석연찮은 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죠. 특히 왜 하필 그 위치가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냐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그냥 어업시설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네, 심지어는 중국이 서해의 70%를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던데요. 네, 그런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 어업시설 이상의 의미, 특히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나 영유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래요. 군사적 활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남중국해 사례를 언급하는데요. 아, 그 인공섬 만들었던 거요? 네, 처음엔 작은 암초 같은 거였는데 그걸 준설하고 구조물 세워서 인공섬 만들고 결국엔 군사기지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비행장도 짓고 그랬죠. 그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죠. 소위 살라미 전술이라고 야금야금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겁니다. 살라미 전술. 조금씩 자기들 영역을 넓혀가는 방식이군요. 네, 그래서 이번 구조물 설치도 그런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구조물, 설란 1호, 2호라고 하던데 정체가 뭔가요? 중국은 계속 연어 양식장이라고 하고요. 네, 중국은 대규모 연어 양식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만든 회사도 산동심해 친환경 양식 유한공사라는 곳인데, 네. 여기가 또 산동해양그룹 자회사예요. 근데 이 모회사가 국유기업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국유기업이 연관되어 있다.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관리시설이라면서요. 폐석유 시추선을 개조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중 하나예요. 크기가 축구장만 하고 헬기 이착륙장까지 갖추고 최대 100명까지 상주할 수 있다는데. 100명이요? 양식장 관리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그 고정식 구조물이라는 점도 특이하고요. 그렇죠. 이동식이 아니라 아예 고정시켜놨다는 점. 그래서 중국은 국제법이나 2001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 아니다, 어업협력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그 설치 위치가 문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한중 잠정조치 수역. 네, 바로 그 위치가 문제입니다. 서해는 아시다시피 폭이 좁잖아요. 한 400km 정도 되는데 네. 양국이 각자 200해리, 그러니까 약 370km씩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주장하면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시로 정한 수역인 거죠.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맞습니다. 2001 한중 어업협정으로 해양 경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이 수역에서는 어업 활동이랑 그냥 배 지나다니는 거 외에는 네. 자원 탐사를 한다거나 지금처럼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반드시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 없이, 그것도 고정식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으니 이건 명백한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가 뭔가 좀 숨기려는 듯한 모습도 있었잖아요. 지난 2월에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갔을 때 결국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하던데요. 투명성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뭘 숨기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그 폐시추선 개조 얘기도 나왔지만 네. 이게 혹시 단순 관리 시설이 아니라 나중에 해저자원 탐사까지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중국해 가스전 분쟁처럼요. 자원 문제까지 엮일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우려는 역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이 그냥 구조물이 아니라 사실상 그 위에 해상 감시 장비라든지 드론 같은 걸 운용해서 군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군사 거점이요? 그야말로 바다 위의 요새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중국이 요즘 강조하는 민군 융합 전력이라고 있잖아요. 네. 민간 자산을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요. 딱 그 맥락에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민군 융합. 이미 중국은 서해 쪽에 항공모함 모항도 만들고 잠수함 기지도 건설하면서 군사적 중요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 구조물이 그런 서해 요새화의 한 거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살라미 전술하고도 연결되는 거군요. 조금씩 자기들 시설 늘려가면서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그렇죠. 이런 구조물을 하나둘 설치하면서 실효 지배를 굳히고 나중에 이걸 근거로 해양경계획정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우리 중간선보다 훨씬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중국은 자기들 해안선 길이나 인구 같은 걸 근거로 내세우면서 중간선이 아니라 훨씬 우리 측 수역으로 들어오는 경계선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게 받아들여지면 정말 서해의 70% 정도가 중국 관할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극단적인 분석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와, 심각하네요. 게다가 중국 해상 민병대 규모도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유사시에 동원될 수 있는. 네, 약 3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유사시에는 이런 어선이나 민간 선박들이 군사작전에 동원될 수 있죠. 결국 이런 모든 움직임이 서해를 완전히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어떤 큰 전략의 일부라고 봐야겠군요. 미국의 영향력도 견제하고 해양력 확장에도 중요 거점으로 삼고요. 맞습니다. 바레만을 자기들 내처럼 만들려는 움직임에 이어서 서해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 서해 구조물 문제는 단순히 어업시설 문제가 아니라 한중 어업협정 위반 문제, 또 군사적 긴장 문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해양 영토와 자원 주권 문제까지 다 걸려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네요. 정확합니다. 중국은 살라미 전술처럼 점진적으로 하지만 꾸준히 현상 변경을 시도하면서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서해 바다고요. 우리 안보와 해양 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특히 남중국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번 굳어진 현상, 실효 지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걸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에 계속해서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고 또 현장 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적 노력이 우선이겠지만 만약 중국이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도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비슷한 대응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비례적 조치 같은 것들이죠. 비례적 대응이라.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신중해야 하지만 마냥 외교적 해결만 기다릴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겁니다. 중국의 이런 행동이 계속될 경우 외교적 노력 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카드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이런 서해상의 긴장 고조가 앞으로 동아시아 전체 해양 질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